정도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 정도전이에요. 실은 단독 저술은 아니고 책 한 권은 제가 쓴 단독 저술입니다만 시리즈물의 첫 편입니다. 창작과 비평 창비사에서 한국 사상선 해서 우리나라 역사 속의 중요한 사상가 여러 명을 추려서 그 가운데 1회분 10권을 2024년 6월 말경에 출판을 하게 되는데 아주 영광스럽게도 제가 첫 편을 맡았고 첫 편의 주인공이 정도전입니다. 물론 정도전 이전에도 중요한 사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효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여러 승려들 많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떤 사정에서인지 정도전이 첫 편에 자리 잡게 됐고 그 첫 편 정도전 편을 제가 맡아서 집필하게 됐습니다. 책은 정도전에 관한 내용을 제가 직접 서술을 한 것은 아니고 정도전의 중요한 저술을 번역한 것입니다. 사상선의 다른 책들도 전부 원전을 번역하는 이런 책들이 되겠는데요. 맨 앞에 원고지 100매 분량 책으로 10페이지 분량의 해설을 써놨습니다. 그 해설은 제가 직접 집필한 것이고요. 정도전의 글을 읽기 전에 정도전이 어떤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출판에 맞추어서 제가 정도전의 저술을 직접 읽어보는 그런 기회를 몇 차례에 걸쳐서 갖고자 합니다. 가끔 속 시끄럽다고 하죠. 좀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이 화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내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이제 속 시끄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나름의 그 방법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스포츠 이거는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응원하는 한화가 저 생각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보다가 더 화가 날 수도 있고 유튜브 세계를 떠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을 저는 찾아냈습니다. 논어를 꺼내들고 이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읽는 거 가지고는 집중이 좀 안 되고 해서 원문을 쓰는 겁니다. 쓰고 한번 번역해보고 거기 이제 주석을 읽으면서 그 뜻을 한번 음미해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거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논어는 어려운 한자가 안 나와요. 정말 우리가 알만한 그 한자만 가지고 그 깊은 뜻을 표현해내다니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이 논어를 읽다 보면은 한 글자가 딱 가슴에 새겨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공자님이 논어를 통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게 뭘까? 어떤 분들은 그게 어질 인자라고도 하는데 저는 아직 그 경지는 되질 못했고 저는 논어를 읽으면서 공변될 공자, 요 글자, 공공성의 그 공자, 공정의 그 공자, 영어로 번역하면 public이라고 하는 그 공자가 이거구나 이렇게 새겨지는 이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논어 한번 해보시고요. 한문이라 너무 어렵다고요? 그러면 제가 좋은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정도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뭔가 영감이 생길 겁니다. 물론 잠도 잘 올 겁니다. 자, 정도전의 저술이 꽤 여럿이 있는데요. 정도전의 핵심 저술로는 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별집.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정도전이 앞으로 우리가 세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희망을 담아서 뿐만 아니라 태조에게 이성계에게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희망을 담아서 이 세 권의 책을 저술해서 왕에게 올렸습니다. 이성계는 이 책을 전부 기쁘게 받아들였다. 다시 얘기해서 이 내용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도전과 이성계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런 국가를 만들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방원의 반대,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은 죽임을 당했고 태조도 왕위에서 쫓겨나다시피 물러났기 때문에
정도전의 이 구상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조선을 건국한 핵심 세력이 자기들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하는 그 꿈과 희망을 이 책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전이 죽음으로써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조선의 정치를 보면 정도전의 생각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었다고 하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의 유산으로서 계승됐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은 어떤 나라였는가? 정도전이 꿈꾼 조선은 어떤 나라였는가?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전의 영향을 받은 실제 조선은 어떤 나라였는가? 이걸 이해하는데 정도전의 이 핵심 저술 3권을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몇 편에 걸쳐서 정도전의 핵심 저술, 그리고 이 저술에 들어가지 않은 정도전의 기타 상소문이라든지 문집에 실려 있는 산문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해설해 드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경국전은 1394년, 태조 3년, 조선이 건국되고 2년 뒤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경제문감은 그로부터 1년 뒤 태조 4년 1395년에 만들어서 왕에게 올려졌고요. 경제문감 별집은 그로부터 다시 2년 뒤에 태조 6년 1397년에 완성이 됩니다. 정도전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바빴던 사람인데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이런 책을 다 썼을까? 정말 10년에 책 한 권 겨우 쓰는 저로서는 부럽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책을 1394년, 1395년, 1397년 1년, 2년 만에 한 권씩 쓸 수 있었을까? 저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그런 초능력인데요. 또 그런 비결이 또 보면 또 이런 거였구나 알 수가 있죠. 정도전의 고려시대 이야기는 다른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선을 건국했을 때 정도전의 나이는 5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57살에 이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51살부터 57살까지 50대 6년 동안 불꽃같이 살면서 앞으로 조선은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글로, 책으로 만든 거죠. 자, 조선 건국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정도전이 얼마나 바빴을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계가 추대를 받아서 왕위에 오른 것이 1392년 7월 17일입니다. 이날 이성계가 왕이 되었고 국호는 아직 고려라는 국호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조선이라는 국호는 몇 년 뒤에 쓰기 시작하지만 뒷날 우리들은 이것을 조선 건국이라고 부릅니다. 이성계가 고려의 왕이 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으니까요. 새 나라다, 새 이름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 이름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고려라는 국호를 그대로 쓴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뒤에 지어지는 그 국호를 그냥 따서 조선 건국 이렇게 부르는데요. 태조실록을 보면 이성계가 즉위하자 비가 내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보다 앞서 오랫동안 가물었는데 임금이 왕위에 오르자 억수같이 비가 내리니 패연하우, 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였다. 뭔가 이성계의 즉위를 하늘도 축복해 줬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 기록을 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날 비가 왔는지는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음력 7월 17일이면 가을이잖아요. 1, 2, 3 봄, 4, 5, 6 여름, 7, 8, 9 가을이에요. 여름 끝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이때 비가 오는 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마 지나고 이제 수학기로 접어드는데 비가 오면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록을 만든 사람들은 이 거룩한 업적을 무언가로 축복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렸다. 이건 조금 좀 뭔가 좀 그 부족한, 좀 억지스러운
이런 기록이죠. 자, 어쨌거나 이러면서 자화자찬 속에 조선이 건국된 거예요. 그리고 정도전이 복직이 된 것이 7월 20일입니다. 정도전은 고려 말에 정몽주가 아직 살아있을 때 정몽주의 사주를 받은 대간들이 탄핵을 해서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거든요. 유배도 다녀오고 그때 그러는데 아직 관직에 복직되고 있지 않다가 조선이 건국되고 사흘 뒤에 복직이 됩니다. 그래서 실록 기사는 전 정당문학 정도전에게 명하여 이렇게 나와요. 정당문학으로 있다가 파직이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관직은 전 정당문학이 된 거죠. 도평이 사사의 기무에 참의하라는 도평이 사사의 기무라고 하는 것은 기밀 사무, 국가의 중요한 일, 이것을 처리하는데 참석해서 의논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데 아직 관직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참석하도록 한 거예요. 이 국가의 중요한 업무, 새 임금이 즉위하고 사흘 뒤에 국가의 중요한 업무라는 건 뭐였을까요? 아마 뒤에 밝혀지겠지만 태조의 즉위교서를 짓는 일이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지, 즉위교서를 어떻게 지을지 이걸 의논을 하면서 이걸 정리해서 교서를 쓰는 일을 정도전에게 맡기기 위해서 이날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한 게 상서사의 일에 참여해서 이걸 관장한다라는 건데 이 상서사가 뭐 하는 곳이냐면 관리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고려 시대의 그 관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는 그대로 등용하고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파직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상서사에서 했을 텐데 그 일을 정도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정식 관직은 받지 못했지만 국정을 의논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관리들의 인사를 결정하는 일을 맡기고 관직 없이 이런 일을 맡긴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복직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복직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날 태조의 즉위교서가 반포되는데 이 즉위교서를 정도전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7월 20일 날 도평이 사사의 기무에 참의하는 이때부터 7일 동안 즉위교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았고 28일 날 즉위교서를 반포하고 그와 동시에 대대적인 관리들의 인사가 있게 되는데 그날 문화실황 찬성사라고 하는 관직에 오릅니다. 자, 높은 사람부터 쭉 명단을 발표하는데요. 그 순서로 보면은 제8위 8번째 서열의 관직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의 한 달쯤 뒤에 8월 20일 날 개국공신을 선정하고 개국공신의 위차, 서열을 정하는데 이때 4위, 4번째 개국공신이 됩니다. 1위, 맨 첫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문화좌시 중 백응념, 두 번째가 문화우시 중 조준, 세 번째가 문화실황 찬성사 김사영, 네 번째가 같은 문화실황 찬성사 정도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서열이 4위가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공식적인 서열과 무관하게 이성계, 태조를 가장 자주 그리고 가까이에서 모시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정도전이었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신하의 권력은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권력이 강한 거니까 정도전이 이성계 다음에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부터 정도전이 정말 열일을 다 합니다. 정도전에게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은 좀 뜻밖인데요.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사의 시조가 되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책을 고려국사라고 하는데 이 고려사를 편찬하는 작업을 5사람에게 맡기는데요. 먼저 우시중 조준, 문화실황 찬성사 정도전, 예문관 학사 정총 박이중, 그리고 병조전서 윤소정,
5사람에게 고려사 편찬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완성됐을 때 보면은 조주는 실제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도전이 최고 책임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도전의 고려국사 이렇게 불리는 책이 나중에 완성이 됩니다. 명나라에 사신도 다녀옵니다. 1392년 10월 25일부터 1393년 3월 20일까지 5달 동안 명나라에 다녀옵니다. 자,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거의 맨 처음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거예요. 우리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사은,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뜻을 표하는데 이거는 그냥 허투루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뭐가 고마웠냐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명나라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도와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방해하지 않아서 고맙다라고 한 거예요. 고려를 멸망시키고 문을 닫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을 때 이때 명나라에서 왜 그러는데 옳지 않아? 이렇게 개입을 해왔으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겼을 거예요. 틀림없이 고려 멸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명나라의 간섭을 근거로 해서 저항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명나라가 그것은 너네 나라 일이야 해가지고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성계를 도와주는 결과를 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성계는 아마 고맙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도전을 보내서 고맙다, 사은이라고 해요. 그리고 말 60필을 바치게 했다. 맨입으로 고맙다 하는 건 좀 이상하니까 말 60필 갖다 주고 고마워, 땡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일을 정도전이 한 겁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1년 뒤에 1394년 2월 29일 날은 판의흥 삼군부사, 의흥 삼군부의 판사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그 관청의 최고 책임자를 뜻합니다. 의흥 삼군부라고 하는 군대와 관련된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서 조선의 군사제도를 개정하는 안을 냅니다. 자, 이것도 연구를 꽤 많이 해야 돼요. 지금까지 고려의 군사제도는 어땠는지, 중국에 참고할 만한 군사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이걸 다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제도를 만든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공부,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자,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거의 매일 출근해서 왕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왕이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그런 바쁜 와중에 조선 경국전을 지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슈퍼맨이에요. 제가 이 정도전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 쓴 책이 2013년에 쓴 이세계 삼과 생각이라고 하는 저기 있는 저 책이거든요. 뭐 훌륭한 베스트셀러가 될 뻔, 이렇게 얘기해도 너무 과하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바랬던 그런 책인데 저 책을 쓰는데 꼬박 10년 걸렸거든요. 이런 일 하나도 안 하는데, 그리고 그로부터 꼬박 10년 뒤에 11년 뒤에 지금 이 책을 하나 더 쓴 거예요. 그런데 정도전은 그 바쁜 와중에 이 책을 쓴 겁니다. 정말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자, 그래서 탄생한 책이 조선 경국전인데 1394년 태조 3년 5월 30일 날 판344 정도전이 그 사이에 관직이 문화시랑 찬성사에서 판344로 한 등급 올라가 있었어요. 이 관직이 수시로 바뀌는데 조선 초에는 판344가 문화시랑 찬성사와 문화우시 중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 한 등급 더 승진해서 판344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을 지어 바치니 임금이 읽어보고 감탄하며 칭찬했고, 구마, 이거는 이제 내구는 왕의 마국간이라는 뜻인데, 내구에 있는 말을 하사하고 문이 있는 비단, 명주, 백은 이런 것들을 내려주었다. 상금을 내렸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책에 대해서 이성계가 불만이 없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문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간 책 조선 경국전의 앞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전은 어떤 사람인가, 정도전의 정치 사상은 어땠나, 정도전은 어떤 생각으로 정치를 했나, 여러 가지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관심을 풀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쓴 글을 직접 읽어보는 거예요.
그 글에 대한 좋은 해설을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거보다 좀 더 깊은 공부를 할 때는 그 원전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조선경국전, 책 제목은 아마 들으셨을 또는 책 제목만 들으셨을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경국전을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풀이가 돼요. 정도전이 지은 조선 최초의 법전이다. 법전이다라는 말이 좀 걸리는데요.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전은 각종 성문법을 모아놓은 책, 이걸 법전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 헌법은 헌법전, 형법을 모아놓으면 형법전, 또 민법전, 상법전 뭐 이런 식으로 이 중요한 법이 6개가 있기 때문에 6개의 법을 모아놓은 법전 해서 옛날에는 육법전서라고 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육법전서 끼고 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육법전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일본 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쓰지 말자 이렇게 된 거고 이제 각 법전, 헌법, 형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각 법이 있고 그 법을 모아놓은 것이 법전이다. 영어로는 코드라고 한다는 건데 조선경국전은 그런 의미에서의 법전이 아닙니다. 법을 모아놓은 게 아니고요. 이것보다 좀 더 높은 데 있는 책이에요. 그런 의미의 법전이라면 조선경국전의 한 편으로 들어가 있는 형전, 조선경국전에서는 헌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헌전이 요즘 이야기하는 이 법전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선경국전은 그 법전을 포괄하는 좀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 조선경국전은 국가 운영의 지침서예요. 앞으로 국가를 운영할 때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그 단어, 법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국가 운영의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물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만든 그런 공식적인 책이 아니고 정도전 개인이 지은 책이라고 하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지만 이걸 왕이 받아들여서 왕이 그대로 추진을 해나가면 공식적인 국가운영 지침서와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고 실제로 태조는 그렇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낼 것이 기대되는 책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조선경국전이 조선 초정치에서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조선경국전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조선경국전 넘기면 목차가 이렇게 나와요. 목차가 모두 11개의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장 정보위, 2장 국호, 3 정국본, 4장 세계, 5장 교서, 6장부터 11장까지는 치전, 부전, 예전, 정전, 헌전, 공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낯선 말들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용어로 바꾸고 일부 번역을 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정보위 할 때 보위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자리, 왕위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위는 임금의 자리를 바르게 한다. 바를 정자예요. 보위, 왕위를 바르게 한다 라는 뜻이고 둘째 국호는 나라 이름이고 셋째 정국본은 국본을 정한다. 이거는 정한다는 정자잖아요. 국본이 뭐냐면 나라의 근본, 세자예요. 세자를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계는 왕실의 계보입니다. 왕실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을 문서로 쓴 것을 교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치전부터 공전까지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이호, 예, 병, 형, 공전입니다. 치전은 이전이고 부전은 호전이고 예전은 그대로 예전이고 정전은 병전, 헌전은 형전, 그리고 공전은 그대로 공전입니다. 이걸 육전 조직이라고 하죠. 이 육전 조직을 하나씩 하나의 장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1장 정보위부터 5장 교서까지와 6장 치전부터 11장 공전까지가 층위가 좀 다르죠. 뭔가 1장부터 5장까지를 군주라든지 임금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로 묶고 그 안에 편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임금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목차의 한 층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관계되는 것은 짤막짤막한 편들이 장으로 전부 독립이 돼 있고, 정부 조직과 관련된 것은 2호 예병현공 6전이 각각 하나의 장으로 되어 있어서 다소 균형을 잃은 이런 목차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목차를 가지고 있는 책이 중국에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중국 원나라에서 만든 경세대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선경국전, 경세대전, 뭔가 이름이 비슷하죠? 비슷한 성격의 책인데 경세대전은 굉장히 방대한 책이지만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세대전이 전부 남아있지 않고 일부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체제를 알 수가 없는데 다행히 서문을 다 모아놓은 경세대전 서록이라는 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본문은 없고 서문만 남아있는 책인데 이 서문 앞에 목차가 그대로 있어서 경세대전의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경세대전 서록에 따르면 경세대전의 목차가 지금 우리가 본 조선경국전의 목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앞에 제호, 제훈, 제제, 제계 해서 황제와 관계되는 장 4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치전, 부전, 예전, 정전, 헌전, 공전 6개 전을 장으로 독립을 시켜놨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것, 이것도 똑같고 앞에 황제와 관계되는 항목을 넣고 뒤에 육전 조직을 넣은 것도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을 지을 때 경세대전을 참고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책을 만들면서 내가 체제를 어떻게 잡을까, 이걸 정도전이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참고할 수 있는 책을 찾았는데 그 책이 경세대전이 됐던 것이다. 이 사실은 이미 1951년에 일본인 학자입니다. 스에마스 야스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미 밝혀놓은 사실입니다. 조선경국전이 경세대전을 모방했다. 이 사실을 밝혀요. 체제뿐 아니라 2호 예병현공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치전, 부전, 예전, 정전, 헌전, 공전 이렇게 했을까? 이것도 경세대전이 꼭 그렇게 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이 육전 조직은 2호 예병현공이잖아요. 이 육전 조직의 원본이 있습니다. 2호 예병현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육전 조직의 어떤 교과서 같은 책이 있는데 그것이 주례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주례는 육전을 어떻게 명명을 하고 있냐면 치전, 교전, 예전, 정전, 형전, 사전 이렇게 해놔서 조선경국전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선경국전을 만들 때 주례를 직접 본 것도 아니고 흔히 사용하는 2호 예병현공을 쓴 것도 아니고 경세대전에서 쓴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스에마스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1951년에 밝혀놨습니다. 스에마스의 공로죠. 업적입니다. 그런데 스에마스의 업적은 이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조선경국전이 본문이 다 쓰여지지 않은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이거는 저와 함께 조선경국전을 앞으로 읽으면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책을 쓸 때, 하나의 책을 쓸 때 앞에 서문을 씁니다. 이 책은 앞으로 이렇게 쓸 것이다. 그리고 뒤에 본문을 쓰겠죠. 그런데 조선경국전은 모든 편들이 서문만 있고 본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스에마스가 밝힌 거예요. 본문이 없다. 서문만 있다. 정도전이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이 책을 쓸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앞으로 이런 책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걸 모아서 왕에게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의 본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경국전이 본문이 쓰여진 채로 남아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두꺼운 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끝내 그 작업을 하지를 못해요. 너무 바빴고 또 한참 활동하는 시기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책을 쓸 여유가 없었던 거죠. 아마 평탄하게 살고 정년퇴직해서 한가한 노후를 보냈다면 내가 젊을 때 쓰기로 한 책을 써야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럴 기회를 갖지를 못했던 겁니다. 서문만 모아놓은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죠. 스에마스의 이 뒤를 이어서 2020년에 한참 활동하고 있는 정치 사상사 연구자입니다. 송재혁 교수가 경세대전을 인용한 게 아니고 경세대전의 서문을 모아놓은 그 책, 경세대전 서록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를 발표합니다.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였어요. 정도전이 서문만 써서 내가 이 책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경세대전을 다 뒤진 것이 아니라 경세대전의 서문만 모아놓은 책, 경세대전 서록을 가지고 이 체제를 구성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힌 거죠. 스에마스의 이 세 가지 발견 더하기 한 걸음 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 경국전이 원에서 만들어진 경세대전 서록을 인용해서 체제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분명한 사실로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한쪽에 이 없어진 책, 본문이 없는 사실에 대한 미련도 있어요. 어딘가에는 있을지 몰라. 지금은 서문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 본문이 만일 있었다면, 정도전이 그걸 지었는데 지금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더없이 반가운 사실이죠. 그 본문이 발견되기를 학수고대해 보겠습니다. 책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책 한번 읽어볼까요? 벌써 탁 질리세요? 아닙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를 믿고 따라와 보시죠. 맨 앞에 장이 뭐냐면 정보위, 왕위를 바르게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첫 문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역에 이르기를. 주역이라는 책을 인용합니다. 성인의 큰 보배를 위라 하고 천지의 큰 덕을 생이라 한다. 무엇으로서 위를 지키는가? 바로 인이다 라고 하였다. 요 대목은 조금 쥐가 나죠? 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성인의 큰 보배를 위라 하고 천지의 큰 덕을 생이라 한다. 무엇으로서 위를 지키는가? 바로 인이다. 이 말은 정도전이 밝힌 대로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 계사 하편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은 보위, 임금의 자리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이다. 인. 글쎄요, 이걸 어질다라고 번역을 하기에는 너무 좀 누수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인이다라고 해놓고 그 인이란 무엇이냐? 이걸 공부해 나가는 게 좀 더 옳은 방법일 것 같아서 어짐이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인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 말을 가지고 옛날 학자들은 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풀이하려고 노력들을 했어요. 주자도 이 주역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밝힌 책을 씁니다. 주역본의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어질 인자 자리에다가 사람 인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바로 인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이 자기 해석에 대한 설명을 붙이는데 사람 인자, 사람이 아니면, 인민이 아니면 더불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뜻이다. 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백성이다, 사람이다. 주자는 이렇게 해설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도전은 자기 책을 쓰면서 주자의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통적인 설명, 어질 인자를 써서 인이다 라고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을 쓰면서 가장 먼저 임금에게, 임금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떠해야 되는가? 인해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 문장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왕에게 우선 인해야 됩니다. 인한 정치, 인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임금 자신은 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 책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용문과 이 원문을 꼼꼼하게 대조를 해 가면서 이 정도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원전을 번역했는데요. 주역의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의 큰 덕을 생이라 하고 성인의 큰 보배를 위라 한다 해가지고 생과 위의 자리가 주역 원문에는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도전이 인용하면서 생과 인의 자리를 바꾼 거예요. 이걸 몰라서 바꿨는지 깊은 뜻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하나하나 따져가는 작업을
사상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는 거죠. 이건 정도전이 이건 잘못 뺏긴 거야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야, 정도전이 의도적으로 바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두 사람이 서로 논쟁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바뀌었네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다행이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런 겁니다. 천자는 천하가 받드는 것을 누리고 제후는 자기 영토에서 받드는 것을 누리니 모두 부귀가 지극하다. 천자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받들고, 제후, 그러니까 조선 국왕 같은 사람은 그 조선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받든다. 다 받들어지는 존재이다.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천자 제후에게 바치고, 호걸들은 힘을 바치고, 인민들은 각각 바쁘게 역에 복무하면서. 국가에 대한 의무, 이걸 역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의무를 다하면서 천자 제후를 받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임금의 명을 따를 뿐이니 그 지위를 얻는 것이 큰 보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임금의 자리를 얻게 되면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받들게 되는 거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보배냐 하는 얘기예요. 천지는 만물에 대해서 한결같이 낳고 기를 뿐이다. 무릇 그 시초의 기운은 끊어지지 않고 두루 흐르니 만물이 생겨난 것은 모두 이 기운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지만, 크고 가늘고 높고 낮은 제각각의 형태를 띠고 제각각의 성질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천지는 만물을 낳는 것을 본심으로 한다고 한 것이니 이른바 만물을 낳는 마음, 이것이 천지의 큰 덕이다. 자, 이게 이제 천지는 만물을 낳는 것을 본심으로 한다. 이건 인용되진 않았지만 맹자 집주의 공손추 상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만물을 뭔가 낳고 생이라고 했는데요. 이러는 것이 천지의 큰 덕이라는 건데, 이 큰 덕을 누가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임금이 가져야 된다. 임금은 이 천지를 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천지가 낳고 자라고 하게 하는, 더 좋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임금의 지위는 높기로 말하면 높고 귀하기로 말하면 귀한 것이다. 그러나 천하는 지극히 넓고 만민은 지극히 많으니 한번 그들의 마음을 이루면 크게 염려할 일이 생긴다. 어떤 일이 생길까? 백성들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협박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꾀로 속일 수 없다. 그 마음을 얻으면 내게 복종하고,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 임금을 버리는데, 버리는 것과 따르는 것 사이에는 털끝만큼의 차이밖에 없다. 아주 작은 차이로 임금을 따르기도 하고 임금을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저 백성들이 나를 따르게 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사사로운 뜻으로 구차하게 마음을 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아부해서 그 마음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도를 어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가면서 백성들의 칭찬을 받는 것으로 그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거 요즘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포퓰리즘. 이거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얻는 것이냐? 인할 뿐이다. 이거 한 가지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진 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면서 아주 주목되는 문장 하나가 여기에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협박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꾀로 속일 수 없다. 그 마음을 얻으면 복종하고,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 임금을 버린다. 임금이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백성은 임금을 버린다. 이 문장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민심을 얻지 못한 임금을 백성이 버린다? 이거 지금은 아주 먼 이야기 같지만 정도전이 이 말을 할 때는 불과 몇 년 전에 자기들이 한 일이에요. 고려의 마지막 국왕 공양왕을 왜, 어떻게, 어떤 이유로 내쫓았죠? 민심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임금을 내쫓았어요. 그 행위를 자기들은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혁명, 1000명을 바꾸는 일, 1000명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갈아치우는 일, 이걸 혁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혁명의 가능성을 여기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조선을 건국했지만 새나라의 새 임금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임금을 버린다. 어진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선언의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 그 어진 정치를 하지 못하면 조선의 새나라의 백성들은 새 임금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경고를 정도전은 이 대목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왕 자신이 인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린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임금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전부 경어체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임금에게 가르치듯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날뿐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날뿐이라고 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인정을 베풀지 않으면 백성들은 전하를 버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선경국전의 맨 첫머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혁명의 가능성, 이걸 가지고 국왕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 마지막에 있는 도를 어기고 칭찬을 구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니, 도를 어기는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을 구해요. 백성들의 칭찬을 어거지로 구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중국의 고전입니다. 서경에 대우모 편에 백익이라는 사람이 순임금에게 아뢰는 가운데 나오는 문장이에요. 도를 어기면서 백성들의 칭찬을 듣고자 하지 말 것이며 백성들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기의 욕망을 따르지 마십시오 라고 한 데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의 문장은요, 자기의 독창적인 창작이 아니라 원래 있던, 전부터 있었던 고전에서 이렇게 인용하는 게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맹자에 이르기를 해서 출전을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밝히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요즘 논문 같은 거 표절심사 이 프로그램 돌리면 옛날 문장은 굉장히 많이 걸려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옛날 사람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도를 어기고 칭찬을 구해서 도달하는 것은 아니니, 이걸 딱 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그거 서경에 있는 말이야 다 알아요. 사서 삼경 정도는 되게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전거를 밝히지 않아도 이거 속이려고 밝힌 게 아니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경에 나오는 얘기를 마치 자기 얘기처럼 썼네 이렇게도 하지 않아요. 이런 걸 수리부작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짓지 않는다. 자기 문장을 서술하는데 자기가 창작하지 않는다. 인용문을 여러 개를 모아서 이 조합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밝히는 것도 하나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표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돌려서 몇 퍼센트 표절했나 이거 따지는 거는요, 정말 천박한 우리들이나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표절만 하고 자기 얘기를 하나도 넣지 않는 이런 글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 표절률 검사를 하는 거예요. 막 이 표절률이 막 50%, 60% 나가는 논문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논문 쓸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원고지 150매 정도를 채우는데 꼬박 앉아서 한 석 달 정도를 써야 그 논문 하나가 나와요. 문장 하나를 만드는데 정말 1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지 저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한지 이걸 따지느라고 문장 만드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그래도 표절률이 한 5% 안쪽 요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일 이런 수고를 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룰루랄라 논문 정말 일주일에 하나씩 쓸 거려? 그걸 안 하고 정말 내 살을 깎아가면서 내 시간을 그냥 쓸어 넣어 가면서 쓰는 게 논문입니다. 표절을 10% 이상, 20%, 30%, 심지어 5, 60%를 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에요. 그래도 논문 한 편 되고, 이렇게 써도 논문 한 편밖에 안 되고, 지금 수많은 대학원생들이 이 더위에 앉아가지고 정말 자기 젊음을 불태워가면서 표절률 5% 안쪽의 논문을 쓰려고 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될 일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거보다 한 수준 우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절 이야기를 한 건 참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조선경국전을 번역을 하면서 이전의 번역과 한 가지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되어 있는 이 문장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를 어기고 칭찬을 구해서 도달한 것이 아니니 이 원문을 이제 중국 원전에서 전부 검색을 해서 찾아냈어요. 옛날 분들은 다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찾아내지만 요즘 우리들은 사서삼경이 머릿속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원문 검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많이 찾아냈습니다. 이걸 찾아내니까 그 다음에 번역을 할 때 그 원전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번역은 디지털 시대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번역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제 자랑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날뿐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출처가 표시가 안 된 겁니다. 이거는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맹자 고자 하편에 맹자가 백이, 이윤, 유하해 그 앞 시대의 세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세 분은 길이 같지 않았으나 그 나아감은 똑같았다. 무엇이 똑같았는가? 인이다. 이 세 사람이 각각 다른 길을 갔지만 모두 인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또한 인할 뿐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정도전이 이걸 인용한 거예요. 인할 뿐이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왕에게는 인 한 글자를 가슴에 새겨 넣으려고 한 거죠. 인한 왕이 되십시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은 이런 겁니다. 임금이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아서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하여 천하 사방의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마치 부모처럼 우러러볼 수 있게 한다면 이게 정도전이 태조에게 바라는 그 정치인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오래도록 안녕과 부귀, 존경과 영화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위태로워지거나 망하거나 뒤집히거나 추락할 근심이 없을 것이다. 민심을 잃어서 혁명이 일어날 그럴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인으로 지위를 지킴이 보위를 지킴이 어찌 마땅치 않겠는가. 한 번 더 강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정치, 이것도 출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역시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맹자 공손추 상편에 불인인지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남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정치. 남에게 내가 차마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은 대체로 남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정치,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제가 번역을 하면서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정치라고 약간의 의역을 했습니다. 맹자의 이 이야기는 사단, 인의 예지에 대한 설명에서 나오죠. 사단이 인정의 근본이다라고 하면서 사람 모두 남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있다. 옛날 왕들은 남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를 행했으니 남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손바닥 위에 놓고 움직이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인인지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이거를 정도전이 인용을 한 것이죠. 인정의 중요성. 인으로서 보위, 왕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어찌 마땅치 않겠는가라고 한 거예요. 자, 마지막은 이런 문장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지금 태조죠. 천명과 인심에 순응하여 신속하게 보위를 바르게 하셨으니 인이 신덕의 전도가 되며 사랑은 바로 인이 발현된 것임을 아시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인을 체득하고 사랑을 백성에게 미치셨다.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본질이 서고 인의 발현이 행해진 것이다. 아, 그 지위를 보전하여 천만세의 길이 전해질 것을 어찌 믿지 않겠는가. 이거는 이제 정도전의 태조에 대한 아부성 멘트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인한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인한 정치를 이미 하셨습니다. 인한 정치, 인정을 이미 베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천명과 인심 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 흔히 하는 이야기죠. 왕이 즉위했을 때 내가 하늘의 명, 천명과 인심, 백성들의 마음에 순응해서 왕이 된 거야.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하늘과 백성들의 바람 때문에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흔히 하는데 이 시점에서 조선을 건국한 시점에서 천명과 인심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고려 말로 잠깐 가보면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고려 말에 공양왕을 몰아내고 이성계를 추대할 때 이 추대파가 공양왕을 쫓아내는 명분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민심을 잃었다. 여기에서 찾은 거예요. 민심을 잃었으니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추대해야겠다. 이것이 혁명론인데 이걸 가지고 이성계에게 와서 그러하니 쫓아내고 왕위에 오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성계가 거기다 대고 어떤 대답을 했냐면 예로부터 제왕이 일어나는 데는 천명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사양을 했어요. 뭐냐면 인심을 가지고 추대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한데 인심, 민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천명이 있어야 된다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사양을 한 거예요. 이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형식상 3번 사양하고 3번 권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즉위교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천명과 민심 이 두 가지의 바탕을 두고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정도전이 이걸 거기에 끼워 넣은 거죠. 그러면서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 천명은 보이지 않는데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민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저 백성들이 내가 왕이 되길 저렇게 바라는 것은 천명이 백성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거야. 이런 논리죠. 이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정도전이에요. 이렇게 해서 민심과 천명을 연결해 놓고 그래서 새 왕조의 정당성이 천명과 민심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천명은 민심을 통해서 확인된다고 해놓고 따라서 정치에서 중요한 건 뭐냐? 민심을 얻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천명과 민심은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도전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정치를 할 때 민을 위한 정치, 위민정치. 민이 근본이 되는 국가, 민본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도전의 이 아부성 발언은 뭐예요? 이미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했다. 마음을 바르게 해서 인을 체득했고 사랑을 백성에게 미쳤으니 그건 뭐예요? 애라고 하는 것은 인의 발현이란 말이에요. 태조 자신이 이미 인한 사람이 됐고 인정을 시작했으니 그 지위가 보존되고 1000만 동안 길이 전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죠. 하지만 정도전의 본심은 뒤에 이 수사, 이 아부성 수사를 뺀다면 태조에게 인한 사람이 되십시오. 인정을 베푸십시오. 민심을 얻어야 합니다. 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조선 경국전의 출발을 삼았다. 라고 하는 거죠. 인. 이것이 조선 경국전의 시작 키워드가 됩니다. 어떻게 읽을만 하셨어요? 지금까지 짧은 한 장을 읽은 건데요. 앞으로 조선 경국전 다를 읽는 것은 아니고 조선 경국전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 또는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대목, 명심해야 할 대목을 간추려서 해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익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